교장 선생님의 두 얼굴. 1988년 일본 요코하마의 한 중학교.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띤 다카시마 요헤이 선생은요.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필리핀에 있는 모 일본인 학교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다카시마 선생. 그런데 다카시마,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14년 1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13살의 소녀 3명과 음란 촬영을 한 것이 발각되면서요. 어머. 온 세상에 드러난 그의 추악한 두 얼굴. 매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경악, 더 엽기적인 건요. 그의 더러운 이중 생활은 무려 2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된 뒤 일본 경찰은 타카시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곳에서 더 낱낱이 드러난 그의 만행. 그가 성매매한 필리핀 여성 12,000여 명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무려 14만 개 이상 발견됐고요.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매겨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타카시마 선생은 추악한 그 행동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라이네, 또라이. 방송용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더 분개할 일은 더 남았어요? 아, 또 있어? 그냥 1등 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진짜 열받은 걸 끝판왕인 것 같아요.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좀 너무 끝판왕, 심각한데. 끝판왕. 더 분개할 일은요.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걸 유예해주겠다. 사고만 안 치면. 이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처벌. 처벌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잠시 일본어 타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일본어로 결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새끼. 아, 결석이 결석이에요? 일본어 한마디 시간. 아, 그래요? 결석이다. 학교 얘기니까.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7일을 발표합니다. 이별 통보의 무참한 대가. 결석 한 분 더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나와? 그만해 이제. 왜 이렇게 결석을 해? 지난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보는 순간 큰 충격을 안겨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남성이 겉옷이 다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무슨 짐짝처럼 끌고 갑니다. 아, 나 저거 너무 충격받았잖아. 야, 저건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죠? 저거 한참 며칠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한 모습입니다. 네. 기사를 통해 전해져오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 뭐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네, 큰일이에요. 지난 2017년 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범이 무려 1,300여 명을 기록. 전년도 대비 2,000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저건 엄벌해야 돼요. 저런 거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란 말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폭력보다 저건 좀 더 가중처벌해야 돼요. 그냥 그럼요.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니까.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막 21살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자친구 A씨의 잦은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원했는데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영상을 보면 그 상상이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했어요. 집착이고.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여성인 B양.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멍든 얼굴 사진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B양이 전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에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용기 낸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말 한 기자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는 건 정말 네. 뭐 더 위험한 거예요.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6위 발표합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한 한 여객기. 그런데 이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복도는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요? 네. 누가 뭐 쓰러졌어요? 뭐 왜 그런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두 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은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terrible event happened and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항공사의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는데 보시자마자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 역시 유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한 유항공사. 결국 좌석이 부족해지자 유항공사는 마음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강제로 자리를 양보해야 할 4명의 승객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4명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다우는 다음날 오전에 수술이 있다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장한 2명의 남자가 다우의 양팔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공항 경찰들. 이에 다우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좌석 손거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와. 바닥에 옷이 쓸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채 다우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피 흘리면서. 아니, 승객들이 뭐라 하는데도 저를 끌고 네. 나간다? 정신 나갔어. 이 처참한 모습은요, 다른 탑승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했고요. 승객에게 결국 무력까지 행사한 유항공사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유항공의 CEO는 공식적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우 씨는 무척 공격적이었고 저희는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라면서 되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다우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유항공사의 인면수심 서비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에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이 재확립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정말 차갑게 돌아설 겁니다. 전 세계인의 뒷목 잡기 한 분노 사건 19, 14위 공개.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는 마네킹,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또 부서진 행거 등으로 매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유, 올 1월 초 스웨덴의 유명 의류업체인 H사의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이하의 가슴팍에는 쿨리스트 몽키 인 더 정글,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머. 자, 보통 원숭이라는 이 표현이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문구였던 겁니다. 머리에 뭐가 든 거냐, 저걸. 저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무지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이 논란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건 백인 어린이가 입은 옷에는 맹그로브 정글 서바이벌 엑스포트, 뭔가 묘하게 우월감이 드러난다고 하죠. 전문가 뭐 이런 단어.
그래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 조심했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백인들만 이 옷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광고를 보자마자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 광고에 가장 크게 분노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1월 13일 이 H사의 인종차별적인 광고에 격분한 남아공의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급기야 H사의 매장 2곳을 급습했던 겁니다. 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들로 H사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곧바로 광고를 내렸고요. 문제가 된 옷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흑인 예술가들은요. 상처받은 흑인들을 위해 아이의 가슴에 정글의 왕,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등의 문구로 광고를 재해석해서요.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뒷목도 주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훅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요.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이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도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모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 뒷목 잡게 한 분노 사건 19, 12위 발표합니다. (2018년 2월) 건장한 사내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쏘았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 저거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네. 과잉방어죠. 예.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태국 칸차나부리주에 있는 왓 파로왕 타부아 불교 사원. 이곳은 태국에서도 승려와 맹수인 호랑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원입니다. 일명 호랑이 사원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데 승려들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여서 팔고 있어요. 2016년 4월 평화로운 호랑이 사원의 추악한 이면을 알린 한 제보.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요. 경찰과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원 내에서 호랑이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심지어는 불법 적출한 장기가 1,500개 이상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사원 내 냉동고에 꽁꽁 언 새끼 호랑이 40마리. 그리고 큰 술병엔 각각 20여 마리의 호랑이가 담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사원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죠. 더더욱 아니 승려가 아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범죄를 승려가 저지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범행이 밝혀졌는데도 승려들은 뻔뻔 그 자체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원래 자연사가 많아요. 다 이미 죽은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지 술에 담가?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태국 정부는 금지한 지침이지만 이 사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이 새끼 호랑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 있도록 마약 성분을 투여, 또 발톱을 모두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암암리에 호랑이를 약재로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불법 소유 및 장기 밀거래 혐의로 승려들을 모두 체포. 그리고 사원에 남겨진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 매매한 곳들을 찾아 중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학대, 그리고 검은 거래.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아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 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